최근 매도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약 1억 5,500만원 이익, 최근 3일간 약 360만원 이익을 실현하였는데요. 삼성전자의 신고가 갱신과 더불어 온갖 대형주들이 불을 뿜고 있는 요즘인데 국장 투자자분들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수익 실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는 적당히 수익 실현을 했는데 그럼 우선 국장 테마주용 계좌에 화인베스트일부터 보겠습니다. 조선기자재 테마주로 7월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 한 달 반 만에 3배 정도 오른 후 9월 중순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단기간에 과하게 빠지길래 장기 지지 및 과대낙폭을 활용하고자 9월 22일 1830원에 진입했던 종목입니다. 2주간 횡보하다 연휴 끝난 후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고 수요일에 10% 이상 오르면서 목표가에 도달하여 저는 2210원에 1차 매도하였고 어제 조금 더 오르다가 오늘 꽤 빠지면서 장 막바지에 2120원에 2차 매도하였습니다. 아직 소액의 물량이 남아있는데 하락폭에 따라 추후 자동 처분될 예정이고 이후 이 종목은 더 이상 매매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유일에너테크 보겠습니다. 리튬 테마주로 7월 말 상한가 이후 한두 차례 크게 움직였다가 조금씩 흐르길래 방금 다룬 종목과 마찬가지로 장기 지지를 활용하고자 9월 24일 1660원에 진입했던 종목입니다. 이번 화요일에 갑자기 마이너스 16%로 장 시작하고 좀 더 빠졌는데 저는 추가 매수로 대응하였고 15일에 1250원까지 빠지면서 거의 손절가에 닿을 뻔했는데 다행히 직전에 반등해주었고 그러다 오늘 강하게 상승하면서 1600원에 1차 매도하였습니다. 결국 상한가로 오늘 장을 마감하였는데 자주 겪는 경험이지만 많은 주식들이 급하고 과하게 빠질수록 반등도 그만큼 강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낙폭을 활용하는 매매 전략도 해당 개념을 접목시킨 것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상한가를 간 만큼 남은 보유 물량도 잘 처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EV 첨단 소재는 2차전지 테마주로 9월 29일에 마이너스 20% 급락을 했는데 과하게 빠지고 있다 판단하여 과대낙폭을 활용하고자 1890원에 진입했던 종목입니다. 다행히 매수 이후 점차 반등하였고 어제 장중에 18%까지 올랐었는데 저는 1960원대에 다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크게 먹을 자리가 앞으로 더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저는 이 종목은 더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이백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테마주인데 7월 말에 거대낙폭을 활용하고자 진입하고 나서 9월 8일 27,000원 근처에 1차 매도 그리고 12일 25,000원 근처에 2차 매도 하고 나서 큰 조정이 없어 쭉 소액의 물량을 보유 중이었는데 최근 한 달간 쭉 올랐다가 어제 고점을 찍고 오늘 강하게 빠지면서 드디어 남은 물량이 청산되었습니다. 어제 100% 수익률까지 봤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70%의 수익률로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미장에서도 몇몇 종목들의 매도가 이뤄졌는데 우선 테마주용 계좌의 크리티컬 메탈스부터 보겠습니다. 귀금속 섹터주로 최근 매우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월요일에 55% 상승을 보여주길래 변동성을 활용하고자 다음날 장 초에 진입했던 종목입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쭉 빠지길래 바로는 안 들어가고 26.8달러에 진입했다가 금방 반등하길래 미련 없이 29달러 직전에 전부 매도하였습니다. 지금 꽤 빠졌는데 여기에서 더 빠지면 과대낙폭을 활용하기 좋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상승장용 계좌에서도 한 종목의 매도가 이루어졌는데 에릭슨이라는 종목으로 전자기술 섹터 내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인다 판단하여 진입했었는데 사실 매수 시그널이 한참 오래전인 작년 9월에 떴었습니다. 이때인데 이때보다 낮은 가격에 나중에 진입하길래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언젠가에 샀었고 어쨌든 이번 월요일에 갑자기 20% 상승을 하면서 9.6달러에 1차 매도하였습니다. 남은 소액의 물량은 단기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처분할 예정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달아주셨는데 닥터페퍼 추후 주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에게 여쭤보셨습니다. 네, 하루 고민해보고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저만의 데이터를 활용해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고 제 데이터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투자자들에 비해 크게 유리한 점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저 남들보다 시장에 오래 있었으니 조금 더 경험이 많을 뿐이고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히 예측할 생각도 잘 안 해봤고 예측한다 해도 잘 맞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입장에서 그나마 조언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 채널 재생 목록의 주식 투자 성공 원칙에 있는 영상에서 제가 언급한 내용인데 주식 투자에 있어 중요한 세 가지는 자금 관리, 종목 선정, 매매 전략입니다. 이 세 가지 틀이 확고해야 비로소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틀에서 제 닥터 페퍼 매매를 포기해 보자면 첫 번째 매매 전략 측면에서 저는 약세 공급에서 강세로의 전환을 활용한 매매 전략을 적용시켰는데 제 데이터상으로 약 4%의 기대 손익에 평균 보유 기간은 약 26일인 매매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을 매수 기준가로 잡았고 해당 가격에서 일정 수준 더 하락할 시 세 차례까지의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이었고 익절 기준은 유의미한 기술적 분석이 발생하는 경우로 잡았습니다. 10월 13일 장중에 5% 이상 상승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 거의 닿았었는데 저는 이를 기술적 반등이라 판단하여 대부분의 물량을 처분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 선정 측면에서 저는 S&P 500 내 대형주 중에서 장기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찾은 결과 닥터페퍼가 나왔습니다. 대형주로 좁힌 이유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 하락 시 단기 반등을 하여도 그 폭이 미미한 경우가 많아 대형주에 한해서 비슷한 주가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금 관리 측면에서 저는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을 계산 후에 투자 금액을 정하였는데 이거는 2% 룰, 켈리 공식, 머튼 비중 등을 혼합하여 제 방식대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해당 원칙에 따라 저는 원칙대로 기계적으로 매매하였고 다행히 익절을 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께서는 배당 수익률, 영업이익과 같은 재무상과 더불어 급락의 타당성도 고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랑 매매 전략 측면에서 접근 방식이 매우 다르다 생각합니다. 해당 부분은 제가 데이터화하지 않은 영역이라 함부로 첨언하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매매한 원칙을 좀 참고하셔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매매 전략에 있어서 배당 수익률과 영업이익과 같은 재무사항이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가늠해 보셔야 합니다. 전통적인 배당주들은 하락장에 덜 하락하는 특징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급락이 만약 타당하지 않다면 시장이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그렇다면 주가 회복이 어느 정도 될지도 가늠해 보셔야 합니다. 참 어렵고 복잡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재무나 급락 급등의 이유에 대해 별로 신경 안 쓰긴 합니다. 하여튼 다 고려해 보신 후에 지금 주식 가격의 움직임이 예상 보유 기간 동안 어디까지 위로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고려해 보시고 익절 가격, 손절 가격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익절 확률과 손절 확률도 계산하시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 선정에 있어서 많고 많은 종목들 중에서 왜 닥터 페퍼로 매매 종목을 정하셨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해당 종목이 제 매매 전략을 적용시켰을 때 동기간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통계적인 근거 하에 닥터 페퍼 매매를 결정한 것인데 댓글 작성자분께서는 과연 이 종목을 사서 쭉 보유했을 때 S&P 500 지수에 투자한 것보다 동기간 내에 더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자금 관리에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닥터 페퍼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 아주 깊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제일 쉽고 기초적인 방법으로는 2% 룰을 참고하는 것인데 손실 금액을 내 전체 시대 대비 2%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드가 1000만원이고 손절 가격이 평단 대비 마이너스 10%라면 내 시드의 20% 이상 해당 종목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더 좋은 자금 관리법도 많지만 당장 2% 룰만 적용해도 웬만한 일반 투자자들보다 리스크 관리 잘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따 중요한 약속도 있고 Q&A 내용도 길고 해서 테마 정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 제 영상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셨거나 투자 기초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재생 목록에 주식 투자 성공 원칙 들어가셔서 영상들 쭉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